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업 변호사입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한동훈 단계 사건, 경찰에서 국민의힘으로 연락이 왔답니다. 협조를 요청하는 연락이 왔다는 얘기죠. 김금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경찰청서 단계 수사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라고 방송에서 밝혔습니다. 김금혁 국민의힘 대변인이 어제 경찰에서 단계협조 수사협조 공문이 왔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한동훈이는 말이죠, 대충 얼버무리면 끝이 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감히 나를 잘라? 못할걸? 그럼 잘라보라지. 내 뒤에는 조중동이 있는데, 나와 같이 하는 세력이 얼마나 센데, 김무성이 있는데, 이명박계가 있는데, 오세훈이 있는데, 감히 나를 잘라? 절대로 자르지 못할 걸로 생각한 겁니다. 왜냐? 과거 같으면 말이죠, 정말로 자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장동혁이 저 조중동, 그리고 또 과거 이 기득권 정치 세력 여기하고 맞서면서 당대표를 해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지금은 됩니다. 지금 오세훈만 조금 발악을 했지, 한동훈을 자른 거에 대해서 말이죠, 그렇게 하고 어떻게 지선을 치르려고 하느냐라고 했지, 지금 보십시오.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 끽소리 안 하고 있죠? 끽소리 안 합니다. 6월 공천 받으려면 끽소리 못 합니다. 국회의원들 끽소리 못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의 주인은 이제 조중동이 아닙니다. 조중동은 이번에 그야말로 개망신 당한 겁니다. 조중동의 영향력이 제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밝혀진 겁니다. 끝난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장동혁이 한동훈을 자를 수 있다는 거, 이건 당원혁명입니다. 당원혁명을 떠나서 대한민국 일대 정치혁명입니다. 과거에 대한민국 정치는 조중동에 끌려다녔습니다. 그 누구도, 아무리 힘이 센 김영삼도, 김대중도, 김종필도 조중동 맞서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기에서 말이죠, 한번 나쁘게 쓰기 시작하면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때는 언론이 그게 유일했으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지금은 유튜브가 있습니다. 장동혁을 만든 것도 유튜브고, 장동혁을 지킨 것도 유튜브고, 장동혁을 앞으로 키울 것도 유튜브입니다. 지금 유튜브 엄청난 힘이 된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알고 있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100만 당원이 결집한 겁니다. 그리고 당에서 결국 당대표도 정하고, 당에서 결국 대선 후보도 정하고, 당에서 결국 서울시장 후보도 정하고, 이렇게 되니까 당원들이 무서워서 저들이 입을 꾹 닫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한동훈이 사실은 이제 나락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누구도 한동훈을 비호하는 사람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만큼 한동훈을 비호하다가도 이제 슬슬 발을 빼는 겁니다. 한동훈에게 너무 깊숙이 붙잡혀 있어서 그 뻘에 빠져가지고 나올 수 없는 놈들, 그런 자들만, 김종혁이라든가 이런 자들만 지금 거기에 묶여 있는 겁니다. 걔들도 속으로는 탈출하고 싶겠죠. 하지만 탈출도 걔들은 불가능한 애들이죠. 그런데 아까 김금혁 대변인 얘기했죠. 경찰청으로부터 단계 수사와 관련해서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이 왔다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사를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두 개의 IP에서 한 주소, 어디입니까? 타워팰리스로 지금 보이는 거죠. 강남구 한 곳이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집중적으로 썼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동훈의 집으로 지금 보이는 건데, 한동훈의 집에서 진흥정에 썼는지 한동훈에 썼는지 그건 분명치 않지만, 지금까지 나오는 거 보면 진흥정도 아니고 한동훈이라는 지금 얘기가 파다하고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한동훈이가 다른 사람의 IP로, 다시 말해서 자기가 가입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썼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가족 이름으로. 바로 그 얘기인데, 자, 이것이 말이죠. 다 밝혀지면, 수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혀지면 한동훈은 제명당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동훈이가 참 어리석다고 생각을 해요. 계속해서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도 막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정치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정치 능력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빠르게 대처를 해서 틀어막습니다. 틀어막지 못해요. 자, 이게 당에서만 끝납니까? 그냥 제명으로 끝납니까? 아니, 제명도 그래요. 제명까지는 안 당할 수 있는 일도 자기가 스스로 제명을 갖다 자초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난다고 생각하는가 봐요. 아닙니다. 이거는 경찰에 고발이 돼 있어요. 그리고 엄연한 범죄입니다. 어떻게 범죄가 될까요? 당연하죠. 명예훼손이라든지 이런 건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이게 지금 여론조작이에요. 제2의 드루킹 사건이에요. 제2의 김경수예요. 이게 여론조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이게 다른 사람의 명예를 도용해가지고 쓰고,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고 당을 분열시키고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갖다가 그야말로 명예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국정을 방해하고, 국정 방해잖아요. 그리고 여론을 조작하고, 그러다가 나중에 들키니까 어떻게 했어요? 단결에 삭제했잖아요. 이런 거 전부 다 말이죠. 자기가 일부러 당대표니까 삭제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당대표는 어떻게 삭제를 합니까, 그거를? 당대표니까 이걸 갖다가 이 당을 사유화해가지고 당 직자들한테 지시를 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삭제를 하고, 이거 전부 다 업무방해예요. 당무를 방해한 겁니다. 이런 것들이 뭐하고 똑같습니까? 드루킹 사건하고 뭐가 다릅니까? 김경수가 왜 깜빵 갔다 왔습니까? 드루킹이 왜 깜빵 갔다 왔습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이는 경찰에 수사를 하면 이거는 100% 검찰로 성취돼요. 그리고 기소돼가지고 재판받을 겁니다. 이게 안 걸리고 그냥 넘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걸려서 이게 수사되고 재판되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드루킹 사건 있죠. 김경수 있죠. 안 걸렸다면 그냥 끝났겠죠, 그게. 그러나 추미애 때문에 그게 결국 발단이 돼가지고 들킨 거 아닙니까? 들키니까 결국은 깜빵 갈 수 없잖아요. 모든 게 그래요. 이게 그냥 들키지 않고 넘어갔다면 아무것도 아니죠. 나띵이죠. 하지만 들켰어요. 들켰을 때 당에서만 그냥 해결을 하고 경찰까지 안 갔다면, 당에서 사과하고 여러 가지 그렇게 조치를 취했더라면 한동훈이가 이걸 어느 정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었어요. 근데 슬기롭게 넘기질 못하고 지금 이게 제명이 됐잖아요. 제명까지 된 마당에 이제 누가 한동훈이를 갖다가 보호해 줍니까? 당에서도 아무도 보호를 안 해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경찰이 마음 놓고 수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과거에는 당 안에 소속이기 때문에, 전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래도 경찰이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지 뭘 우리한테 넘겨 이걸, 이렇게 하면서 약간은 조금 소극적으로 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동훈이가 제명이 됐잖아요. 국힘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국힘에서 고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국힘 대 한동훈이 완전히 이제 각이 서잖아요. 과거에는 당내 문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경찰이 약간 소극적으로 나오다가도 이제 아니네, 이거 확실히 수사하게 되겠네, 이거 확실히 수사 안 하면 이것도 나중에 우리까지 이거 유탄 맞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확실하게 수사할 수밖에 없어요. 확실하게 수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한동훈은 죽는 거죠. 자, 김금혁 대변인 얘기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한동훈 수사 협조해달라고 경찰청에서 공문이 왔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했어요. 김금혁 대변인이 한동훈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한동훈을 누가 도와줬는지, 누가 공범인지 다 밝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한동훈뿐이 아니라 한달계 국회의원이라든지 한달계 무슨 뭐 당협위원장이라든지 다 다칠 수 있고, 결국 윤리 징계도 한동훈과 김종혁만으로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업 TV입니다.